두 관계도 좀 전보다는 좀 소원해진 것 같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게 눈치를 못 채다가도 어느 순간 의심이 싹 트면 보통 그게 더 심화돼요. 그래서 그 전에 보였던 이상 행동들이 점차 퍼즐처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그게 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의뢰인도 딱히 결정적인 어떤 이유들은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119 탐정센터 대표 이정주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상간자가 뜻밖의 인물이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틱톡 이런 거 보면 막 자극적인 제목으로 막 상간남의 정체, 뭐 상간녀의 정체,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가 경험한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좀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상간자들과 좀 다른 관계였던 사건이었나 보네요. 네,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케이스들이었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람피는 대상이 친구, 뭐 아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본인 기준으로 해서 인척 관계라든지 아니면 배우자 쪽과 관계된 인물이라든지 뭐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죠.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조금은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내가 새벽마다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시간씩, 한 2시간씩. 의뢰인이 자는 줄 알고 작은 방에서. 근데 아내가 뭐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전업주부로 애들 잘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뭔가 의뢰인이 좀 이상한 거죠. 두 관계도 좀 전보다는 좀 소원해진 것 같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게 눈치를 못 채다가도 어느 순간 의심이 싹 트면 보통 그게 더 심화돼요. 그래서 그 전에 보였던 이상 행동들이 점차 퍼즐처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그게 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의뢰인도 딱히 결정적인 어떤 이유들은 없었는데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씩 새벽에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좀 들려서 그 시간에 누구랑 통화를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뭐 친한 언니인데 요즘 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해서 그거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대충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좀 이상해가지고 조사를 시작해봤더니 의뢰인이 출근한 평일 오후에 한 남자를 이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숙박업소도 가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뭐 이제 배우자 촉이 진짜 무섭구나. 우리가 또 한 번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집한 증거를 의뢰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보통 그렇게 영상이나 이런 증거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본인의 이제 뭐 아내든 뭐 남편이든 그 대상이 이제 아내나 남편에게 꽂히는데 의뢰인이 그걸 딱 보더니 너무 놀라고 진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그 상간남이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30년 된 친구인 거죠. 고등학교 동창.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혼도 좀 비슷하게 하고 애들도 같은 또래고 해서 신혼 초에 이제 한참 두 가족이 같이 어울렸대요. 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른 건데 한 3년 전부터 이 친구가 사업도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통화도 좀 어렵고 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서로 좀 대면 한 3년 전부터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좀 소원해진 거지.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은 뭐 친한 친구였고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하니까 대충 이제 본인 마음 편해지면 뭐 그때 가서 뭐 소주나 한잔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이제 신경을 크게 이제 마음을 안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여기서 이제 상간자로 튀어나와 버린 거지. 그럼 그때부터 친구 아내랑 바람을 핀 거예요? 네, 당시에는 의뢰인도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 친구하고 연락이 좀 소원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 친구가 그 쉽게 상간남이죠. 상간남이 한 10년 전쯤에 이혼을 하거든요. 당시 이제 그 사실을 의뢰인이 알았죠. 친구가 이혼을 하니까. 그래서 뭐 왜 이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사업하면서 2차, 저차 이제 뭐 아내랑 이제 불협화음도 있고 불만도 좀 많이 쌓였다. 그래서 뭐 협의 이혼하면서 애들 키우라고 남은 재산도 다 쿨하게 주고 헤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의뢰인은. 근데 이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이미 이 친구가 내 마누라랑 바람을 핀 거지. 내 마누라랑 바람을 핀 거고 그걸 자기 와이프한테 걸린 거예요. 그걸 입막음하려고 협의혼하면서 재산도 다 넘겨준 거고 그걸 숨기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만났던 거죠. 이렇게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연놈들이 10년이요? 네. 그럼 그 친구 미친 새끼네요. 그 친구도 미친 새끼고 이 여자도 미친년이죠. 사실 이게 그렇거든요. 일반 불륜과는 좀 다른 게 이런 식으로 상간자와의 관계가 좀 특이하게 얽혀 있으면 이 당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배우자야 점 하나 찍으면 뭐 님에서 남이 된다고 10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나와 친분 혹은 뭔가 연결된 사람과 관계가 얽혀버리면 그냥 뭐 살아온 인생 자체가 모든 인간관계가 다 신뢰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잔혹합니다. 정말 이건 아니에요. 아, 진짜 의뢰인분도 참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그 사건은 어떻게 결말이 났나요? 네, 참 이분도 한 성격 하는 분이셔가지고 이거 이제 다 취합된 증거를 가지고 자녀한테 다 오픈을 합니다. 자녀들도 당시에 나이가 이미 이제 성인이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 여자 처가나 그리고 상간자들이 이제 고등학교 친구니까 의뢰인 친구일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동창들한테도 다 이렇게 막 뿌리고 완전히 그냥 관계에서 매장을 시켜버린 거지. 아, 그래도 그 부분은 좀 통쾌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 케이스는 그래도 의뢰인이 하고 싶은 걸 하셔가지고 상황 자체는 참 안타깝지만 조금은 통쾌한 느낌이 있죠. 다만 그렇습니다. 불륜, 바람, 순간의 쾌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에겐 로맨스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다 본인 마음 같지 않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걸 당하는 사람은 진짜 힘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불륜이나 바람, 뭐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지르게 된다면 본인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 자녀 전부 다 한 가정이 정말 쑥대밭이 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람피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얘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셜록 홈즈 119 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